또 다른 내홍에 휩싸인 보수 진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엄 당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 당사 소집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요. 일요일이었던 어제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한 의원 복당을 공개 반대하고 나서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합니까? 본인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증언한 동료 의원을 공격해도 되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당 중진인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까지 발끈하고 나선 건 바로 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이라는 자신의 법정 증언에 대해 한 의원이 거짓 선동이라며 비난했기 때문인데요. 안 의원은 한 의원이 마치 혼자서 계엄을 막은 것처럼 영웅 서사를 써내려 가느라 이 사실을 증언한 동료 의원을 거짓 선동자로 매도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서사를 위해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있다는 거친 발언까지 내놓은 배경엔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 문제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의원들을 일부러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며 추 시장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안 의원이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하면서 추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한 의원이 다시 안 의원의 이 주장을 배척한 셈이 됐기 때문인데요. 안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친한계 측에서는요, 익명으로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당권파에 숙주가 됐다라는 등의 거친 반발이 나왔습니다. 또 안 의원이 차기 당권을 욕심을 내면서 한동훈 의원과 각을 세워서 옛 친윤계 포섭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의심도 내놨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언제부터 국민의힘을 그렇게 애정했냐며 창당은 안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의원은 아직 안 의원 기자회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안 의원이 선후 관계를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한 의원이 자신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서 나온 한동훈 의원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상황이 완전히 봉쇄됐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럼 일단 당사로 모이자라고 해서 당사에 도착한 것이 11시입니다. 당사에서 지금 이건 국회로 가서 해제 결의로 막아야 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11시 한 27, 8분경에 도보로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선후관계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안철수 의원이 일요일에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공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았어요. 안 의원이 이렇게까지 기자회견까지 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이 이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봐요. 그게 뭐 상임위원장이든 앞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든 하여튼 뭐든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새가 없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다 보니 한동훈 의원을 복당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가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또 앞뒤가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의원의 한 명의 영웅 서사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모은다. 뭐 당연히 한동훈 의원 한 명의 서사로 이것이 뭐 치부돼서는 안 되겠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내란당으로 안 되려고 하면 추경호 의원이 정말 내란 공범인지 아닌지 그 진실 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판단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지고 혁신할 건 혁신하면 되는 것이 내란당이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게 한동훈 의원 복당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 순서하고 배열상에 조금 차이가 혼란했죠? 있긴 있지만 그 네.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이 문제지. 맞아요. 제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초기 단계 때 사실은 이제 국회가 그때 막혀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당사를 일단 모여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만났고 회의를 해서 국회가 뚫렸다고 해서 국회로 갔고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국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국회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당사로 모이자라고 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사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법정 정언이라는 게 결국 안철수 의원의 방점은 당시에 이제 이 당사로 처음에 모이자고 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당사로 모여서 뭔가 어떤 이 의결 자체를 못하게 한 이유는 결국 한동훈 의원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연결되는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나는 지속적으로 국회로 모이자고 했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빚어지는 것인데 글쎄요. 이 문제를 저렇게 예를 들어서 복당 거부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리 비약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장이 내 잘못됐다. 토론해보자. 뭐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 들어오지 마당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강성필 부도민이 이야기했지만 뭔가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당시에 당대표가 직접 이 당시에 계엄 해제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 내란 정당이 안 된다라고 명시로 이야기한 바 있어요. 그런 어떤 정치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의도하신 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줄곧 복당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던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암초를 만난 셈인데요. 안혜리 기자, 여기에 한 의원이 제명됐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다시 개시했죠. 네. 이 지난 2024년 말 이 한동훈 의원과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었는데요. 당시 한 의원은 가족 명의로 비판글이 올라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 수사는 고발인 조사 등이 진행된 후 1년 8개월가량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최근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당 홍보국 관계자가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한 의원이 제명된 당원 게시판 문제는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라며 복당을 논의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일축하기도 했었는데 앞서 나온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들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공격들을 받았는데요. 가족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방어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당의 익명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제도권의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나중에 이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알게 됐죠.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를 제가 선언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처럼 한동훈 의원, 장동혁 대표는 물론이고 안철수 의원과도 각을 세우게 됐습니다. 문승진 기자, 한동훈 의원의 행보를 놓고 정치권에서 좀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한동훈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이 계엄 당일 당사 집결 문자 발신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장동혁 대표와는 또 징계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 논란에 대해서도 이 개혁신당이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이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과 이 대립각을 세우는 건 지지층을 결집하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복당을 앞두고 한 의원이 이 보수 재건의 새 틀을 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멘토로 꼽히는 보수 원로 언론인 조갑재 대표는 한 의원 복당이 무산되면 창당하라고 권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국민의힘도 분당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이것은 민심을 거역하고 결국 그것은 윤석열 내란 수계 세력 편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동훈 의원이에요. 조갑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요. 대표님, 저 복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할까요? 너 정당하라고 그러죠. 장당.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네. 헤어져야 되고.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뭐 신당도 되고 뭐 분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이현종 의원님, 네.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좀 나오면서 네. 한동훈 의원 복당 이 속도에 살짝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한 의원이 뭐 장도혁 대표는 물론이고 안철수 의원하고도 조금 갈등이 좀 생겼고, 이준석 대표는 당 밖에 있으니까요. 좀 차치하고서라도 보수 진영 전체에서 약간 좀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복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뭐 일단 장도혁 대표가 반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다수의 의원들과 또 당원들의 뜻이 어디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이준석 이 두 분과의 어떤 대립점은 결국 이제 보수의 리더를 놓고서 사실상 이제 안철수, 이준석 대표가 집중적으로 이제 견제를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제 보수 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의 주요한 후보가 자작극을 벌이는 것 자체를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보수 재건일까요? 그거 문제 삼는다고 왜 나를 공격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지금 그동안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중도개혁 또 보수개혁에 굉장히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과거 이제 친윤 세력이라든지 당의 주류 세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여줬던 안철수 의원의 어떤 개혁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묻히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영역을 한동훈 의원이 어떤 잠식해 들어오면서 본인이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은 이제 장동혁, 안철수, 이준석 기존의 어떤 보수 리더 자리를 뺏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한동훈 의원 간의 어떤 대립전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민심이 좌우하겠죠. 결국 이런 분을 보시는 민심이 과연 또 특히 보수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 주실 것인지 그게 결론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강성일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저희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좋은 사례를 보여줬고 또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있으면 창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동훈 의원도 용기가 없고 또 한동훈 의원을 따르는 지역구 의원들은 더 용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당에 성공을 한다면 또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무소속 의원에 당선된 것 다음에 또 영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결국에 당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국민의힘하고 비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보수 어떤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총선 즈음에 가면 국민의힘에서 부당하게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그런 분들이 또 한동훈 의원의 당으로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 이미 타이밍을 좀 놓쳤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의정활동 잘하고 있으면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그 즈음에 가서 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안에 있는 인원들과 갈등 만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